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재미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트로 게임에 빠져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구독자분이 그 댓글에 FPGA의 끝판왕은 미스터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봐가지고 직접 제품도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제가 웹캠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요거는 사실 미스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FPGA로 레트로 게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드웨어까지 제조를 하게 된 굉장히 양덕들의 미국인 덕후들의 취미생활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FPGA가 그러면 뭐냐? FPGA는 하나의 칩셋인데요. 기존의 칩셋은 제조 공정에서 이제 하나의 기능이 정해지면은 한 가지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FPGA 코어는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칩셋을 자기가 마음대로 반복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뭐 하냐, 이제 FPGA 기반의 칩셋으로 다른 옛날 게임기들 있잖아요. 슈퍼 패미콤이나 뭐 패미콤이나 아니면 뭐 세가 제네시스, 메가드라이브죠. 그런 칩셋을 카피를 합니다. 클론하는 용도의 칩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재밌죠?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간에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셋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날 게임기들을 클론하잖아요. 복제를 하잖아요. 칩셋을. 그 기능을 똑같이 작동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좋냐, 진짜 옛날 실제 그 게임기 있죠. 메가드라이브처럼 거의 99% 정확히 동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에뮬레이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인플렉도 있고 좀 지연이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불안정합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겁죠, 뭔가.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에 많이 좌우가 되죠. 혹시 그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칩셋이나 CPU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물론 이 FPGA 칩셋도 이 성능이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죠? 엠버니 기기로 치면은, 엠버니 게임기 있죠. 시중에 흔하게 파는 그거로 치면은 아마 RG503이나 그 정도 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세가 세턴이나 드림캐스트 정도까지 구동을 할 수 있는, 닌텐도 64 좀 어렵고 플레이스테이션 1이나 2까지 간신히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보드는 뭐가 좋냐 그러면 FPGA 기반이기 때문에 FPGA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거의 뭐 에뮬레이션급의, 물론 거기에 미치진 못해요. 아직 역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버금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게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코어들을 이 개발자들의, FPGA 세계에 헌신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진 레트로 게임 좋아하는 덕후 프로그래머 형들께서 굉장히 많은 홈브루 프로그램이죠. 홈브루, 집에서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코어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PC 엔진부터 NES나 SNES, 뭐 패미콤, 뭐 이런 것들 다, 웬만한 대중적인 게임기, 옛날 게임기들은 코어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면은 굉장히 작죠, 사이즈도. 요거는 사실 자체 제작을 한 거고요. 보드랑 IO 보드를 따로 사가지고 USB 허브랑 같이 세 가지 보드를 사면 돼요. 사가지고 조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따로 사고, 요 정도를 구성하는데 한 5,600불 들어요. 왜냐면 여기에 사용된 FPGA 보드가 뭐냐면 D10 나노라는 FPGA 보드 중에서 조금 보급형으로 개발된 그런 보드가 있어요. 대학생들 프로그래밍 연습하는 데 쓰는 그런 보드인데 인텔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원래 출시가가 한 260불, 7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베이에서 FPGA 보드를 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말이 나온 김에 FPGA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바로 요 보드입니다. 요 보드. 요 보드예요.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작습니다. 지금 여기엔 보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IO 보드라고, 인풋 아웃풋 보드, 그리고 하나는 FPGA 요 D10 나노 보드. 요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인텔 FPGA University 프로그램. 그래서 뭐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연습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가로 나고, 원래 이 FPGA 보드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D10 나노 말고 3,000불인가? 그래서 어디다 쓸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양덕 형들이 양덕 친구들이 이렇게 게임기에다 쓰자, 이거를 레트로 게임을 부활시켜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미스터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참 제 미국에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애플 컴퓨터 그런 것도 수집을 했었고 작년까지 엄청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기들을 수집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얘네들은 돈을 안 받고도 이런 취미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만큼 열심히,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제품까지 개발하고 창업도 하고, 정말 이 생태계가, 미국에는 이 개발자 생태계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한국에는 뭐 하청업체처럼 전락해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그 창의적이어야 되는 개발자들이.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이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GitHub 같은 거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세팅하고 그러려면 그냥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다운받아가 쓰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이제 후원할 페이트론 같은 서비스 통해서 후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조그만 보드 2개에서 모든 게임을 다 돌릴 수 있다. 어디까지? 플레이스테이션 1까지. 플레이스테이션 1 코어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세가 세턴 코어까지는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써보지는 않았고, 저는 뭐 PC 엔진, SNES, SNES, 뭐 슈퍼 패미컴, 뭐 그 정도, 그리고 아케이드, CPS 1, 그리고 1.5, 그리고 2까지 써봤고요.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PGA 기반의 게임기라고 하면은 사실 시중에 몇 개 없어요. 아날로그사에서 만든 게임기, 아날로그 포켓이라는 휴대용 게임보이 스타일의 게임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출시한 메가 SG라는 메가 드라이브를 구동하기 위한 게임기, 그리고 슈퍼 NT라고 슈퍼 패미콘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제품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치해 놓은 것 중에 메가 SG가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메가 SG. 근데 요것도 출시된 지가 꽤 됐어요. 이 미스터라는 이 기기도 사실 출시된 지는 꽤 됐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입문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 써보고 있어요. 다 사서 써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 FPGA 생태계가 너무 재밌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거의 뭐 이 생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개발자들이 맘만 먹으면 자기가 여기에 뭐 새로운 게임기에 코어를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아날로그랑 미스터라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소스 진영이고, 하나는 약간 그 레트로 게임기의 애플을 컨셉으로 하는 약간 고가, 중고가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을 또 많이 하지 않아요. 엄청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출시하는 게임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건 메가 SG나 슈퍼 NT 같은 경우에 출시가가 한 200불 초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생산이 안 하다 보니까, 출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의 싸게 사면 400불? 거의 한 2배 가까이 된 거예요. 비용이 중고인데. 새 거는 한 600불. 새 거는 뭐 거의 한 3배 정도의 가격으로 뛰었죠. 뭐 거의 뭐 게임테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포켓이라는 거, 제가 또 여기 있죠. 아날로그 포켓. 요거가 이제 게임보이 스타일이잖아요. 핸드헬드 기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 출시가가 220불인가 밖에 안 하는데, 처음에 프리오더 했을 때는 199불이었대요. 그때 샀던 사람 완전 땡 잡은 거죠. 근데 요거가 지금은 440불? 약간 리미티드 판이나 아니면 실이 보관되어 있는 뜯지 않은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50불 줘야지 살 수 있어요. 되게 비싸졌죠. 이것도 뭐 200불 초반대에 원래 팔렸던 게임기죠. 저는 약간 운 좋게 메가 SG는 300불, 그리고 아날로그 포켓 이것도 한 280불 정도, 300불 가까이 준 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근데 여러분, 레트로 게임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에뮬레이션 게임을 하다가 요걸로 하잖아요. 완전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건 거의 실기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써보니까 가치가 있어요. 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오픈 FPGA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르고 실행 버튼을 눌렀네요. 인디아나 존스 게임기가 이렇게 실행이 돼 버렸는데, 아무튼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고요. 여기 오픈 FPGA라는 게, 이게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이거 뭐 불법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일브레이크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오픈 FPGA 메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오픈 FPGA에서 이 생태계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결과 아케이드 게임, 컴퓨터 게임, 옛날 386, 486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핸드헬드, 이런 것들, 콘솔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코어들이, 이게 코어죠, 코어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롬 파일만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가치는, 저는 이게 휴대용 기기의 뭐 미스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화면도 되게 좋고 제품 만듦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사용하는 그 감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휴대용 게임기, 레트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엠버닉 같은 것도 괜찮지만 사실 조잡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만지다가 그걸 만지면 애플 제품을 만지다가 약간 뭐 중국산 저가 핸드폰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견고하고 묵직하거든요. 여기서 최근에 그 알루미늄 타입의 알루미늄 재질을 이용해서 만든 버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정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출시를 한 일주일 전인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8개 정도 샀습니다. 저는 어차피 팔려고 산 거고요. 왜냐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220불 정도에 출시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출시를 안 하고 돈이 안 되니까 알루미늄 그거 바꿔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껍데기만 바꾼 건데 그거를 499불에 출시를 했습니다. 500불이죠. 그러니까 한 70만 원에 출시한 거예요. 무슨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X 시리즈 X, 엑스박스 시리즈 X 뭐 그 정도 급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미국의 많은 게임 유튜버들이 극대노 하지면서 사죠. 왜냐면 컨텐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제품이 오면은 저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뭐 자세한 기능이나 뭐 사용법 같은 거는 이게 국내 이제 게임 유튜버, 레트로 게임 유튜버들은 이런 거 소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롱게임에 대한 불법에 대한 그런 한국 사람도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가 자세히 이 활용법이나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 차차 이 레트로 게임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원래 채널 하나 더 만들까 했는데 뭐 그냥 여기서 가끔씩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좀 더 본격화되면은 제가 어차피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SNS 채널 만들고 나중에 기회 되면 매장까지 차릴 생각이 있어요. 원래 온라인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공간이 이 집에서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부족해. 그래서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매장 겸 사무실 겸 해서 나중에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장사를 사업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갑자기 뭐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아날로그라는 FPGA 기반의 제조사 게임기 제조사가 가장 고급스럽게 잘 만든다.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 타입의 아날로그 포켓이거든요. 이름이 제품이 지금 팔고 있다. 499. 그리고 사실 그 중고나 새 제품을 뭐 화이트나 블랙 같은 색상을 이베이나 이런 데서 살려고 하면은 메루카리에서도 비싸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려면은 450불 줘야 되거든요. 진짜 운 좋게 싸게 저처럼 중고로 낙찰 받으면 뭐 300불 초반? 그 정도 돼요. 새 거가 한 450불. 그러니까 그냥 새 거 알루미늄 타입의 새 제품을 사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플라스틱 기반의 이제 까지지 않은 거가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면 알루미늄 타입이 499불이니까 440불까지 못 받겠죠. 그러니까 360불이나 380불 정도로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 사느니 490불, 한 100불 더 주고 알루미늄, 물론 이게 열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좀 뜨끈뜨끈하다고 합니다. 손으로 잡고 하다 보면. 근데 요게 이제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TV에 연결해서 모니터나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0불입니다. 독만. 이 TV에 HDMI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독이 그것도 100불이에요. 나쁜 녀석들. 애플처럼 약간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네오지오 게임도 할 수 있고 마스터 시스템, 뭐 제네시스, 뭐 여러 가지 아타리부터 해서 다양한 게임을 이 핸드헬드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소개해 드리고 있네요.